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고 제가 처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어요. 다들 1월 1일에 떡국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가 되면서 20대가 끝나고 30대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일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30대가 오더라고요. 제가 26살 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진짜 딱 4주년이 되거든요. 올해는 진짜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이래서 우리 송충이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원래 정말 2020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게 됐어요. 올해는 꼭 너무 많이 아니고 소수로라도 꼭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무튼 2021년 새해 첫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청이 너무 많았던 애교살 글리터 추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옛날부터 찍어야지 하다가 그놈의 게으름이 뭐라고 이렇게 4년 만에 찍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그 4년 동안 정말 잘 쓴 제품들만 추려서 가져왔으니까 아마 제 영상 보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주 알짜 정보만 쏙쏙 빼나갈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교살을 이렇게 펄데이를 칠한 지 거의 한 10년이 돼가는데, 그러면서 정말 흑역사, 나의 암흑기도 거쳤었고, 내가 여러 가지 컬러들 다 써봤을 때 진짜 나한테 잘 어울렸고, 내 기준으로지. 그리고 예뻤던 거, 그것들만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은요. 빠밤, 짠! 이 에스쁘아의 룩북 팔레트인데 빈티지 레이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거 사용한 것도 몇 번 나왔었고, 이 제품은 최근에 되게 많이 발랐던 제품이거든요. 나무 위키 영상이랑 그리고 립 추천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애교살을 발랐던 게 바로 이거고, 오늘도 그거를 발랐습니다. 요거는 약간 데일리하게 메이크업을 했지만 너무 과하게 말고 약간의 존재감만 살짝 주고 싶을 때 제가 자주 바르는 제품인데, 솔직히 제가 이 팔레트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흰기 도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랐을 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저같이 약간 뽀얀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팔레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글리터 컬러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쉘 펜던트랑 그리고 빈티지 펄 컬러 있는데, 일단요 제가 이거를 바르는 방법은 이 빈티지 펄 컬러가 자개 글리터예요. 그래서 부위마다 컬러가 조금씩 다르고 되게 화려해요. 펄 입자가 되게 커. 그래가지고 얘가 발랐을 때 조금 화이트, 실버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쉘 펜던트 컬러, 이 약간 로즈 골드인데 좀 살짝 핑크기가 더 도는 이 제품을 같이 발라주면은 막 그렇게 튀지도 않고 이렇게 딱 이 정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딱 그 애교살 그 언더래쉬 아랫부분에만 얘 빈티지 펄을 발라준 다음에 이 쉘 펜던트를 여기 4분의 3 지점까지 이렇게 길게 발라주면은 딱 이런 느낌이 납니다. 펄을 두 컬러 놨으면 되게 과할 것 같은데요. 발랐을 때 되게 맑고 예쁘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로즈골드 컬러가 애교살에 발랐을 때 붉은기가 살짝 돌면서 청순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빈티지 펄 컬러가 조금 실버고 화려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어우러져서 이런 느낌을 딱 주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바르고 다니는 컬러입니다. 얘 빈티지 펄 하나만 바르기에는 조금 컬러가 과하고요. 그냥 눈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주고 싶다 하면은 이 쉘 펜던트 이 컬러만 발라도 예뻐요. 근데 얘가 되게 제형이 살짝 포슬포슬해가지고 바를 때 가루 날림에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애교살 부분은 손가락으로 바르기 힘들잖아요. 제가 애교살 바를 때 꿀팁은요, 아주 작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쓰는 컨실러 브러쉬 정보도 여기 딱 넣어드릴게요. 요거를 쓰는데 애교살 부분은 그런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르고,
그리고 얘가 가루날림이 살짝 있다 보니까 이런 눈두덩이에 발라줄 때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 에스쁘아의 빈티지 레이스 팔레트. 너무 많이 써서 살짝 지저분하지만 그만큼 제가 잘 쓰고 있다는 증거죠. 그동안 제 영상에서 보시고 항상 궁금하셨던 분들, 이 에스쁘아의 팔레트입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아주 자랑을 하고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요. 짜잔! 롬앤 베러데 나이즈 말린 망고 튤립.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약간 지겨우시죠? 제가 이거 그 왈가닥 뷰티 프로그램 나갈 때 거기서 상표 노출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꼬질꼬질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버릴 컬러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던 팔레트인데, 여기서 제가 특히 이 글리터를 추천하는 이유,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바르고 다녔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입이 마르게 영업을 하고 다녔던 그 제품이거든요. 일단은요, 얘는요 보시면은 약간 코랄 핑크 컬러의 베이스에 형형색색의 글리터 입자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리터 입자가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글리터 섀도우들을 보면은 요런 코랄 핑크 컬러 베이스에는 뭐 골드라든지 핑크, 뭐 샴페인 컬러 요런 비슷한 톤들의 글리터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코랄 핑크 베이스인데 글리터 색 컬러들이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정말 그 다양한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랐을 때 너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발색을 했을 때 훨씬 예뻐가지고 꼭 발라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글리터 입자들이 되게 컬러가 화려해도 일단은 베이스 컬러 자체가 핑크톤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막 엄청 튄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수 있을 정도? 데일리로 정말 쓰기 좋았던 컬러예요. 이 글리터 섀도우 자체가 수분감도 있어가지고 밀착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눈두덩이에 바를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바르시는 거를 추천하긴 하지만 브러쉬로 발라도 가루날림도 많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데일리 컬러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랑 비슷한 톤의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톤 다운된 코랄 컬러, 핑크 컬러를 많이 쓰는데 그런 컬러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전 글리터를 이렇게 파일 때까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파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팔레트. 이 정도면 솔직히 롬앤에서 상 줘야 돼요. 저 이거 너무 영업 많이 했어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두 팔레트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글리터 하나만 쓰고 싶은데 팔레트를 사는 건 부담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글리터 컬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팔레트에 있는 다른 컬러들도 자주 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품은요, 리퀴드 글리터를 가져왔는데요. 짜잔! 이것도 제가 메이크업에서 엄청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메이크 호일 섀도우 9번 빔 크러쉬 컬러고요. 얘는요, 제가 데일리로 엄청 많이 쓴다기보다 뭔가 특별하게 진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빡 주고 싶을 때 제가 쓰는 그런 제품인데, 뭐 파티라고 해보면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생일 파티, 뭐 내가 주인공이 좀 되고 싶은 날, 아니면은 방송 촬영 있는 날 뭔가 포인트를 확 주고 싶을 때 제가 자주 썼던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그 왈가닥 뷰티 프로그램 촬영할 때 거의 모든 회차에 이 글리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리퀴드 글리터인데 투명한 컬러의 베이스에 얘도 약간 되게 화려한 컬러들의 글리터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얘도 연두색, 보라색, 파란색 각도에 따라 돌려봤을 때 되게 다양한 컬러들의 글리터 입자들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글리터 크기들도 되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얘를 어떻게 바르냐, 얘를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요거를 한꺼번에 다 애교살에 바르는 것 자체는 솔직히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얘를 펼쳐준 다음에 글리터 입자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떠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작은 크기, 중간 크기, 가장 큰 크기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입자의 글리터를 딱 요 언더래쉬 바로 아랫부분 있죠? 여기에 콕콕 박아주면은 그 아이돌 메이크업처럼 파츠 붙인 것 같이 진짜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함? 눈 밑에 보석
박힌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바를 때 주의할 점은요, 얘가 글리터 컬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튀는 컬러들이거든요. 보라색, 파란색, 연두색.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 밑에 발라보고 여러 각도로 돌려봐야지,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진짜 다른 데는 안 보이고 딱 그 글리터만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라준 후에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돌려보는 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글리터 입자가 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바르면 되게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애들을 하나씩 봐가지고 조그만 애들로 살짝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주면은 화려하고 예쁜, 약간 아이돌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커다란 크기 글리터 하나만 바르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자잘한 글리터들이 들어간 섀도우 컬러들 있잖아요. 얘를 발라주고 글리터 섀도우들로 살짝 뭉개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화려하고 예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CE의 아이스위치 스톡 컬러예요. 요거는 제가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글리터들 중에 가장 오래 썼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얘는 일단 아까 그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글리터 입자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단계인 이 스톡을 추천해드리거든요. 얘는 보시면요, 아까처럼 그런 투명한 컬러의 베이스에 골드, 옐로우, 그리고 연두색 이런 컬러의 글리터들이 박혀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글리터 입자가 일정하고 엄청 큰 제품도 없어가지고 조금 더 데일리하게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CE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보면은 따뜻한? 웨이크메이크 컬러는 약간 파란기가 많이 도는 글리터고요. 얘는 노란기가 많이 도는 글리터예요. 그래가지고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실패 없이 바르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좀 오래 써가지고 이 브러쉬가 약간 엉망진창이 되긴 했는데, 그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팁이 되게 동그랗고 커다랗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만 바로 바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팁 브러쉬 같은 거를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얘는 장점은 브러쉬가 조그매서 급할 때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줘도 돼요. 하지만 얘가 막 그렇게 힘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그냥 콕콕 찍어줄 때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약간 화려한 글리터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조금 개 중에서도 좀 무난한 컬러를 찾을 때는 이 3CE 스톡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네로요. 요 두 가지 제품을 다 써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바로 컬러그램 톡의 밀크 영롱 섀도우 더블스타 이 제품인데요. 요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솔직히 이렇게 따로따로 추천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바로 요 컬러그램 톡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좀 크기가 일정하고 무난한 컬러들의 글리터들과 크기가 다양하고 크다란 입자가 들어가고 화려한 컬러가 들어간 글리터잖아요. 얘는요, 요 3CE 베이스에 요 웨이크메이크의 커다란 글리터가 첨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발랐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스톡에 그 따뜻하고 작은 글리터 입자들 사이에 커다랗고 화려한 컬러의 왕 글리터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써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덜어내서 발라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자잘한 글리터들만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크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큰 글리터들 건져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팁이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하게. 그래가지고 넓게 바를 때도 되게 괜찮아요. 내용물이 많이 묻어나와서 눈두덩이에 진짜 엄청 화려하게 깔아주고 싶대, 그럴 때 사용해도 괜찮고, 그리고 얘는 제가 써보니까 쌓으면 쌓을수록 컬러가 엄청 화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요, 제가 이전까지는 나 글리터, 나 애교살에 힘줬어 하는 그런 글리터 제품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한 듯 안 한 듯 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글리터인데, 짜잔!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6번 살구나무 숲이에요. 글리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애교살 섀도우로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끼워봤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화려한 글리터들을 얹어주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심한 컬러들의 섀도우를 얹어서 애교살을 밝혀주는 게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만 켜도 하루에 정말 몇 분의 뷰티 유튜버 분들이 그 트와이스 애교살 따라하기라고 영상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뭐 그런 컬러 해볼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바로 요 이니스프리의 살구나무 숲 요 컬러예요. 조금 데일리하고 청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옛날부터 그 애교살 포인트 주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트와이스 분 말고 다른 아이돌 분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그 애교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뭔가 막 반짝반짝 거리지도 않은데 확실히 이렇게 딱 애교살이 봉긋하게 솟아있는 걸 보고 도대체 뭘 쓰길래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찾아보던 도중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렇게 애교살에 글리터를 박는 것보다 살짝 밝혀주는 그리고 음영을 넣어주는 그런 식의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 분들이. 그래서 보면 컨실러로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런 쉬머한 컬러의 섀도우를 많이 발라주는데 약간 살구 베이지 그런 컬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이돌 메이크업에서는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이돌 메이크업은 일단 방송에 비춰지는 거다 보니까 평소 하는 화장보다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밝은 컬러들을 썼을 때는 일반인 분들이 데일리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는 이런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글리터가 정말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그냥 쉬머한 타입의 컬러고 딱 발랐을 때 정말 따뜻하고 청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이제 컨실러 브러쉬 이런 거 말고 팁 브러쉬 있죠. 얇은 팁 브러쉬로 발라주면은 아주 예쁘게 발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눈에 바르는 것보다 다른 메이크업에서도 소개했듯이 아이 프라이머 바르고 그리고 컨실러로 한번 밝혀주고 그렇게 발라야지 발색이 확실하게 예쁘게 나오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돌 애교살 메이크업 하기 좋은 제품들을 지금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겟레디 때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외에도 제가 다른 또 예쁜 게 있다면은 그때 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거 요거만큼 정말 예쁜 제품이 없었습니다. 제 기준. 오로지 제 기준.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 이니스프리의 살구나무 숲 컬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글리터 5개랑 그리고 번외로 또 하나까지 더 추가해서 총 6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제 애교살템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동안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지만 저는 애교살 메이크업은 제가 80살이 될 때까지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60살 때쯤에 또 인생 글리터를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글리터 제품들 또한 쿠션 립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제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봤던 제품 중에 더 좋은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추천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조금 단점이 있었다 하는 거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2021년 제가 이렇게 새해 첫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모두 하는 일 다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들 사랑과 일과 친구와 돈 모든 걸 다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다시 재밌고 유익은 안 하더라도 재밌는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